부모님께서 작은 경우에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게 되죠. 특히 어머니가 작으신 경우에는 아버지는 큰데 아이가 계속 작아왔으면 얘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돼도 작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릴 때는 유치원 때, 그러니까 학교 입학 전에 꼭 한번 방문해 보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로 엄마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시절에는 엄마가 키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게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대개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키라는 거는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니까 생긴 대로 살자, 이런 관점이 되게 컸을 거예요. 일단은 그런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작은데 언제 이 병원에 데리고 와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될까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유치원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 번쯤 병원에 내원하셔서 아이가 질환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가령 예를 들면 성장 호르몬이 정말로 결핍되어 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찾아낸다면 키 성장에 매우 도움이 되죠. 그런 아이들은 그 부족했던 것은 질병이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보충해 줬을 경우에 따라잡기 성장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요. 저희가 걱정할 정도로 성장판에서. 네. 검사는 이제 뼈 나이를 측정하는 거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요. 기본적인 혈액 검사,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 기타 호르몬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요.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외형도 굉장히 중요해요. 유전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어도 외형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가령 누가 봐도 다운 신드롬인 것 같다, 터너 신드롬인 것 같다. 근데 다운 신드롬은 누가 봐도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터너 신드롬 같은 경우는 좀 못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릴 때 드러나는 부분이 엄마 아빠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외형적인 것도 보게 되죠.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어 있는 아이들은 우리 소아 내분비 선생님들은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편이에요. 만약 내가 아이가 맞고 15cm 1년에 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cm 안 크게 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엄마는 굉장히 신뢰가 무너지면서 속도 상하고 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보수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막상 투여를 해보면 1년에 10cm 이상 자라는 아이들이 많고, 특히 첫 달에는 놀랍게 거의 2cm 가까이 자라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치료가 없었다면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서러움, 그런 것들을 겪고 살았을 걸 생각하니까 예전에 저희 때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작은 고추가 맵다? 키 큰 애들은 싱겁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외모는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외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키가 되니까 그런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아이가 외형적으로 놀랍게 키가 자라면서 또 그냥 단순히 키만 큰 게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이제 보람을 좀 많이 느끼게 되죠. 키 성장에 관여하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키 자체는 유전적인 영향이 제일 크죠. 그렇지만 환경적인 영향도 제일 커요.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내가 꽃을 기른다든지, 그러자면 나무를 기른다든지, 축사에서 돼지나 소를 키울 때 이게 잘 성장해야 되잖아요. 축사가 일단 지내기에 쾌적해야겠죠. 그리고 조용하고 적절한 영양분이 제때에 잘 공급돼 줘야 되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유전적인 문제는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내가 키를 키우려면 내가 삶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먹는다면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죠. 엄마들이 상식적으로 칼슘도 먹이시고 비타민 D도 먹이시고 그리고 단백질도 먹이시고, 심지어 이제 더 신경 쓰는 분들은 뭐가 더 도움이 될까, 성장에 관여하는 인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한약 같은 것들을 먹이시게도 되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도움을 받는 친구들도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해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전적인 문제 안에 들어있는 아이만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질환으로 가질 수 있는 문제들. 그 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저희가 조기에 개입해서 의학 기술로 그걸 극복할 수 있다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우리가 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나이는 여아의 경우는 8살, 남아의 경우는 9살. 이전에 2차 성징, 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 발달이 있다든지 남아는 고환의 크기가 커지고 그러는데 그거를 잘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 본다면 부모님들 중에 아빠, 엄마 중에 조숙했던 경향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특히 남아의 경우 그 고환의 크기를 잘 보고 그래서 제가 사춘기 이전에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관심 있게 체크를 하고 빠른 시기에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서 그런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좋겠죠. 여아는 그냥 사춘기가 일찍 오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이 찾고 있고 그게 환경적인 영향, 어떤 우리가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남아의 같은 경우에는 반이 기질적이라는 건 병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가지셔야 되고 또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성조숙 중에서 여아는 그렇게 빨리 알고 빨리 치료를 하고 성장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조기에 알아서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뒤쪽에 일어나거든요. 급성장이 일어나면 부모들이 안심하게 돼요. 아이가 이제 크는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다가 초등학교 5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이제 다른 아이들은 한참 자랄 나이가 되는데 아이가 갑자기 안 자라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사춘기가 끝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어서 안타깝게 되죠. 네. 저희가 특별히 보람을 느끼는 거는 그 아이들이 저를 만나고 삶에 대해서 바른 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게 저희는 이제 고객이 환자가 되고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되고 아이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되고 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개입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단순히 질환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바꿔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대학에 오래 있었으니까 좀 더 수준 높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방문하셨을 때 대학병원에 갔을 때와 같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MRI나 CT를 찍고자 하는 그런 질환이 생겼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영상의학과의 도움을 받아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분들의 판독을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취하고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나 또 성조숙중 검사에 대해서 대학병원에서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 이모부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 그로토로핀을 우리나라 최초로 성장 호르몬을 개발하셔서 장영실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모부를 만나면 상당히 존경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약간 위대해 보인다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자국에서 개발한 성장 호르몬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건 또 제가 사용해 보면 이거는 이게 더 좋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로토리핀을 써오면서 그 사용한 분들이 어떤 만족하지 않았던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뢰하고 1000억 이상의 단일 제품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냥 오시면 되죠. 소아 청소년과를 택하신 모든 소아 전문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어머니들을 공감하고 아이와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하게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질병이나 이런 걸로 고민이 될 때는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을 지키자, 근력을 지키자 이래서 필라테스라든지 여성분들은 요가도 하시고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작은 공간에서 스쿼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저만의 루틴은 따로 있습니다. 저만의 루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제 삶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한테 이제 저만의 루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삶을 살자. 굉장히 어려운 거고 무슨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저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노력을 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하고 건강을 지키는 저만의 루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모든 일에.